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오늘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2.9%가량 장중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른 로봇주들의 강세가 시현되는 날이라서요. 조금은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결국엔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조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두산로보틱스 대시세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지금처럼 이러한 조정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가 두산로보틱스의 승부를 거는 이유가 명확하죠. 우리가 두산로보틱스의 승부를 거는 이유가요. 당장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기고 지금은 여전히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이자 굳건하게 보유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승이 왜 나왔는지도 잘 알고 있죠. 왜 나왔나요, 여러분? 엔비디아와의 소식 때문이었죠. 그럼 그 엔비디아와의 소식이요. 지금 소멸로 들어갔나요? 끝난 재료 아니잖아요. 재료도 끝나지 않았고 주가가 급등한 이후로 대량의 매도도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급등이 나왔던 위치인데요. 하락 추세만을 그렸던 이 추세가 보시는 것처럼요. 하락으로 들어가고 있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죠. 맞나요? 앞으로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를 제대로 대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의 주가 조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가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보이는 법이고 그러한 상승 과정 속에서요. 제대로 된 대응을 해서요. 결국 우리가 모두 바라는 수익도 볼 수 있는 법이에요. 떨어지던 주가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 여기에는 엔비디아 재료라는 게 묻어있다. 재료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 추세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시세가 만들어지기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우리 두산로보틱스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두산로보틱스 앞으로 큰 상승 나올 겁니다. 라는 것에 저와 같은 의견이라면요. 우리 빠짐없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볼게요. 신고가를 뚫어내는 과정은 늘 급등만 연속될 수는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포기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굳건하게 보유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요. 여러분에게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는요. 말씀을 드렸지만요. 승부라는 걸 걸어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로요. 물론 주식시장엔 100%는 없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요. 이런 주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시세가 나온다. 저는 빅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이런 주식을 잡아내고 싶어 하죠. 근데 모두가 이런 주식을 왜 못 잡아낼까요? 왜 올라가고 나면 뛰어들까요? 놀라운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로봇.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쇠퇴를 하게 될까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으실 거예요. 성장하겠죠? 맞나요? 자, 그럼 두산로보틱스 한번 봅시다. 두산로보틱스. 그렇게 시장이 성장을 할 때요. 과연 아무런 결과물도 없을까요? 결과물이 있다. 결과물이 없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결과물이 없다면 얘는 빠질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제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승부를 걸어야 되죠? 앞으로 성장할 시장 안에서요. 저는 두산로보틱스가 결과를 보여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리스크가 화제가 되었죠. 와야 할 물건이 오지 않았고 가야 할 물건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이 공급망 자체가요. 얼마나 큰 위험을 야기하는지를 깨달았죠. 각 국가별로, 각 기업별로요. 그와 동시에 미국의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제조업을 부활시켜야겠다. 중국에게 혹은 특정 국가에게 이런 공급망의 패권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이젠 그걸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팬데믹 당시에 2018년도부터요. 우리 주가 올라가는 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2028년도부터 2021년도 사이에요. 맞아요. 협동 로봇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요가 급증했을 때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요, 해당 기간 동안의 성장률 1위를 기록했어요.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심지어 세계 점유율 4위를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가 대응과 뭐가 연결이 될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순간에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세가 돋보였고, 그로 인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4위까지 기록했다라는 사실은요, 앞으로 협동 로봇 시장, AI 로봇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을 때는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쟁력은 점점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주가가 최근에 반응한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핵심은 이 주식이 신고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 나온다? 경쟁력에서 나온다. AI 로봇이라고 하는 시장의 전망과 그 시장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몰고 오거든요. 지금은 실적주가 아닌 성장주니까요. 여기로 모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적자가 나오는데도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이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끝났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그게 정말 맞나요, 여러분?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고 결과물은 하나씩 나오려고요. 국내 최대 규모 로봇센터 지었고요. 북미 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했고요. 엔비디아와 사업 동맹을 맺었고요. 투자를 하고 있죠. 결과물이 나오겠죠.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혹은 앞으로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거면 돼요.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신규 상장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로봇 주니까 올랐죠. 합병된다라고 하니까 합병되지도 않았는데 올랐죠. 엔비디아랑 콜라보 한다니까 콜라보 어떤 것들 정확하게 만들어내는지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올랐죠. 과정에서 기대감이 나오면 이 주식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나올 것들 굉장히 많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승부를 걸자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쪽이랑도 예전부터 협력해오던 것들이 있었죠. 맞나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목적 자체가 뭐 팔레타이징이라든지 뭐 조립이나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푸드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서 지금 경쟁력을 벌써 갖춰놓은 상태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랑 아무런 베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애초에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출발선부터. 그러니까 뭐 오늘같이 다른 로봇주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은 지금 시장에서 애초에 시가총액 자체가 관심을 못 받았어요. 애초에. 지금 대장주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인 줄 아세요? 얘네가 버티니까 다른 로봇주들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품주들 벌써 반응을 하죠. 제가 HM안도 더 이상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다. 로봇 부품주고 여기에 따른 매출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여기 이 로봇 매출의 성장세가 곧 HM안도의 밸류를 올려줄 거라 그랬어요. 오늘 HM안도 14% 급등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로봇 부품주가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곧 로봇 시장의 형성이요. 로봇 제품을 만들어낸 기업들의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거란 이야기예요. CES 2026이 당장 내년 1월에 기다리죠. 그리고 그 CES 2026에서는요. 두산 로보틱스가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많은 또 관심이 이어질 겁니다. 제품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고객사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붙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가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매일같이 고민을 하면서 매일같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쳐다보게 돼요. 왜? 주식시장은 100%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영상을 구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상황을 항상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찰나의 순간 시작돼요. 모든 게. 찰나의 순간 급등이란 녀석이 찾아오고
그 찰나의 순간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요,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우리 댓글로 두산 로보틱스 응원하는 메시지 한번 함께 남겨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의견을 두산 로보틱스 영상 이 댓글에 한번 남겨봅시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면서 더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세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있어야 되는지 말이죠. 이 매물대를 뚫고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건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걸 개인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 어느 때보다 큰 변동성이 다가오고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실시간 대응이 필요합니다. 7371, 7144 그냥 문자를 남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요, 보다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겠다, 그 생각으로 문자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두산 로보틱스 잘 안 가니까 매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정말 따귀를 한 대 때리십시오.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 방송에서 제 모든 걸 알려드리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팩트를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속상한 하루가 있으면 상담님 저 오늘 소주 한잔 했습니다, 상담님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네요, 이런 댓글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번 주가가 왜 조정 나오지, 지금 만약에 이후에 급등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그 기준 내일부터 받아가시면 됩니다. 문자 신청해서요, 두산 로보라고 남기시면 돼요. 머지않아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저는 제 과거의 영상들을 또 틀어드릴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활짝 웃는 모습으로요, 우리가 이런 시기도 있었네요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보고요, 거기에 승부를 걸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종목들 막 급등 나오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 급등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게 걸렸습니다. 우리도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겪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들였을 때 바라는 큰 급등, 저는 나온다는 말씀 드린 거죠. 신고가를 만들 때는 신고가 당시보다 큰 재료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면 돼요. 이번에 엔비디아는 그걸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랐다가 조정이란 녀석이 나온 법이고, 그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재료가 나왔을 땐 앞전보다요 저항이란 녀석이 줄어드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00만 주가 나왔던 상황이었지만 한 차례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500만 주, 이런 식으로 저항이란 녀석이 점차 약해집니다. 그렇게 재료의 사이클을 타고 분위기를 타면서 신고가 랠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의 조정에 대해서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큰 시세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면서 추세의 전환에 큰 급등이 나오고 눌렸다가 역회된 숄더 차트가 나온다 그랬어요. 큰 시세 차트. 그래서 앞으로 이 역회된 숄더 차트가 나오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역회된 숄더 차트가 나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볼게요. 매물대를 소화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매물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소화를 하는 과정은 뭘까요? 그냥 계속 올려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계속 올려주는 게 아니라 한번 올려준 다음에 조정, 갈 것처럼 하고 한 번 더 크게 조정, 올렸다가 조정, 이 과정에서 나오겠죠. 그렇게 매물대가 소화되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쉬어가는 과정에서요 기회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기회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이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